원래 이제 강의를 목차를 정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하고 저거는 그냥 특별한 어떤 그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 시간에 질문을 좀 하시고 저도 또 뭐 저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질문을 하시면은 그냥 뭐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왜 그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제 배웠겠지만 일단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국가원칙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가원칙이 그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명리학은 사회학이고 자연학이죠.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미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강의를 하시든 상담을 하시든 당당하게 하시면 되고 대개 이제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이제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음양과 오행과 그 음양 오행에서 또 용신은 무엇이고 육신과 결국에서 육신과 결국을 구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지금은 많이 그런 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질문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오행에 대한 질문인지 신에 대한 질문인지 격국에 대한 질문인지가 애매해요. 본인도 이제 질문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만 고객들이 질문을 할 때는 얼른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질문이다. 얼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대답을 육신으로 해야 되겠다, 영신으로 해야 되겠다, 인양으로 해야 되겠다, 격국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 이제 몇 초 만에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를 뽑으면서 격이 나와야 되고 사주를 뽑으면서 일단 조화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뽑는 순간에 그냥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갖다가 계속 굴려야 돼요. 사주를 대운까지 쓴다 그러면 이제 그 대운 쓰면서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해줘야 될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사주를 써놓고 나면은 앞이 캄캄하다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항상 월지잖아요. 월지. 그렇죠? 항상 월지를 기준하시고 월지에서 이제 첫 번째 사용한 용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출발점이에요. 대개 이제 정신이 불안한 경우는 한남조습의 작용이에요. 한남조습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한남조습이 대개 이제 사오미 해자축은요 겨울생, 여름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저거는. 그래서 이제 겨울생과 여름생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한란에 대한 문제예요. 한란에 대한 문제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죠. 의식적인 문제, 나의 신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조습은 되게 춘추죠. 춘추, 흰묘진, 그리고 이제 추독, 신유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조습은 이제 행동적인 문제예요. 행동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그 행동. 이 한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신, 의식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한란이 잘못됐다 그러면 대개 이제 해자축 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해자축 사음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한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지나치게 되면 시작을 하지를 못해요. 일단 한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필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이건 내가 좀 처음이라서 좀 헷갈리거든요. 해자축,
사음이. 되게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면은 한이죠. 한에서 이제 금한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자축에서 간격을 조금 더 넓히세요. 언제부터냐 그러면 절기별로 따지면 해자축이다 그러면 이제 수월 중기면 상강이에요. 상강에서부터 자축 인월의 중기면 우수죠. 그러니까 수월에서부터 수월해 자축인까지를 한으로 보세요. 한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금한순양 정말 금생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일단 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자에서 요 자가 동지잖아요. 자가 동지죠. 그러니까 해자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제 저렇게 자축인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달라요. 술해자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해오던 일을 마무리를 하면 망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매달 적자야. 적자인데 이거를 내가 그만두면은 망할 것 같아서 망했다 소리가 들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일찍 정리를 하면은 조금만 망하고 말 텐데 이걸 이제 정리를 못하는 스타일. 그게 그만 순행이 한 사람이 되게 이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시작을 하지 않을 뿐더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은 자축이네요. 자축인 쪽에 그만 순행이 되면은 일단은 뭔가를 하면은 망할 것 같아. 불안해. 그러니까 시작을 못해요. 사업을 하면은 분명히 성공하는 건 사실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할까봐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사람은 자축인의 금만순행.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망할 것 같아서 마무리를 못하는 게 술해자 금만순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하는 뭐예요? 정리를 해야 시작을 하죠. 하나를 정리를 해야 하나가 또 다시 시작인데 그 마무리를 못하는 시작은 이제 겨울 시작, 그 해자 시작, 그리고 이제 뭔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은 자축 금한순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 기회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 사오미예요. 사오미. 사오미는 뭔가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시작해요. 벌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방만한 거죠. 방만해요. 사오미는. 두 망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한, 정리를 못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시작도 못 해봐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일을 방만하게 이것저것 벌려놨다가 잘못되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난이 잘못되었을 때, 한난이 잘못되었을 때요. 그리고 한난이 잘못되면 이제 한에서 이제 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에서 난으로 넘어가면은 되게 한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가니까 운이 이제 좋아지잖아요. 환경이 좋아지죠. 운이 좋아진다는 게 이제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행동이 과거를 부정해요. 그리고 그 현재 자기가 과거에 잘 나가지 못했던 어려웠던 시절을 부정하려고 해요. 부정하려고 하고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살다가 한에서 이제 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방만주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난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살다가 한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실용적인 마인드가 바뀌죠.
그동안에는 뭐 인심 좋게 여기저기 잘 베풀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뭐 했었는데 이제 조항기운 그러니까 추동절로 넘어가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실용적인 부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도 이제 그렇죠. 사람도 이제 그런데 되게 이제 한에서 남으로 넘어가는 거는 되게 부작용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부정하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내 알고 있던 사람하고 정리를 해요. 배신, 배반. 가장 먼저 뭐 이별부터 해요. 이혼부터 해요. 그리고 이제 난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이제 내가 젊어서 그냥 좀 재밌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내가 좀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마인드 자체죠. 한남이라는 것은 마인드 자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생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좀 달라지니까 좀 서운해할 수가 있겠죠. 조습은 사람과 공간 이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조습의 대표적인 게 춘분과 추분이죠. 춘분과 추분. 대개 이제 춘분이라는 배운을 넘어가려면 그 조습이 잘 맞아야 돼요. 조습이. 대개 이제 춘분이나 추분은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대운, 오대운이 있거든요. 한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난을 넘어갈 때는 세상의 큰 틀이 바뀌는 거예요. 큰 틀이. 대개 이제 천간에 임수병화가 떠 있는 사람들은 그 한난 정말서 동지와 하지를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잘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사주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그 목금이라고 하는 조습은 이제 그 춘분과 추분 대운이거든요. 그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되게 그 사람이 발목을 뒷덜미를 받아요. 그래서 시간만 가지 넘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간목에서 을목으로 넘어가거나 을목에서 간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임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신분도 바뀌어야 되고 한 일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발목이 잡혀요.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사주가 습한 사람들은 되게 어떤 공간에든지 웬만한 데 가면 그 공간이 습하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자주 해요. 공간적 이동을 자주 해요. 사주가 습한 사람. 근데 사주가 조화잖아요. 조한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 사람을 자꾸 이제 바꿔요. 사람을 이동해요. 그 공간을 이동하는, 공간을 옮기는 거 이동이라고 하고 사람을 옮기는 거 이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별과 이동이 잘 일어나요. 이제 조습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건 습한 사람은 그 습 자체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걸 이제 습이라는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죠. 습한 건 뭐 대개 보면은 습한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라든지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동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요것도 이제 기지에 보면 원진 아시죠? 네. 배열의 춤이잖아요, 그렇죠? 대개 원진은 이 원진은 처음에는 이 원진이었어요. 이거예요, 처음에. 저 별은 나의 별. 굉장히 좋은 사이예요. 굉장히 좋은 사이였었는데 가령보가 이제 이렇게 좌축에서 이제 충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좌오충으로 해서 이제 추고 원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추고 원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충미 이제 되면은 좌축에서 이제 미가 와서 좌축 미가 될까요? 충미 되니까 좌미 원진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되게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 배우자 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뭔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해요. 원래 저 별은 나의 별이잖아요. 원진 으뜸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고 이제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좀 바빠지기 시작하죠. 이 자축이라는 게 이게 음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축이 음양합이에요. 오미도 자축, 인묘 이거의 비합이잖아요. 자축이 음양합이에요. 짝이에요. 그리고 인묘 이 짝이죠. 진사 짝이에요. 오미 짝이죠. 이 짝이에요. 이 짝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충이옹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원망할 원자, 성내의 진자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일어나는 내부 갈등이죠.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의심이 확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악담까지 나오죠. 그 사이에 악담까지 나오고 나중에는 그 부모까지 들먹여요. 그 집안까지 들먹여요. 그러다가 이제 설령 이게 화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상처는 오래가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부들끼리.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조구가 맞지 않아요. 이것도 한난조습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내부 갈등이 뭐냐 그러면 전부 한난조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난조습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원진이죠. 요 원진이죠. 요거는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배신, 배반에 대한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안 보면 궁금한데 보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제 그만 화해하자 이렇게 해놓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출근시키고 나서 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죽겠어. 이거 그냥 이게 화해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또 오면 또 싸워. 그리고 나서 한참 싸우다가 또 화해하자 그만하자 그래놓고 또 싸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진이라는 게 아주 이게 힘들어요. 그게 한번 원진살이 걸리게 되면 특히 이제 이렇게 원진살이 긍정적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감 능력이 뛰어난데 원래 그 예감 능력이 의심 능력으로 바뀌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해버려요. 그 의심을 확신으로다가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지 않는 사람을 그런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너 나가서 너 예쁜 여자 만났지 뭐 했지 자꾸 그러니까 남자가 성질이 나서 그러면 내가 만나나 보고 너한테 저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일부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봐, 내 예상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을 유도한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이게 아주 예감 능력, 예지력으로 이게 이제 나타나지만, 이게 상충이 되어서 원진살로 변했을 때는 아주 이제 좋지 않는 행사돼요. 그 예술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주 자체에 원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자축만 있다 그러면은 원진살이 언제든지 오미가 되면 원진살을 맞을 수 있는 유전자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주에 자축오를 다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자축미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거나 인묘 뭐 신 뭐 인묘유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사주 자체에 다 있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감정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능력을 감성화시키고 그걸 이제 그 예능화시키고 예술화시킨다. 그래서 소설가라든지 뭐 시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작가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예술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성 능력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감 능력이 의심 능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주에 저렇게 아주 있는 원진살이 습자가 다 있는 경우는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이제 자축이나 이제 배울생들은 이제 그 행위적인 예술이 아니고요. 대개 이제 그 글이나 이제 그 말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예술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을 쪽에 신유에서 이제 되게 맞잖아요. 신유도 이제 인이 온다든지 묘가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예술적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명리는 항상 그렇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식 판단으로다가 상대를 완전히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이러한 이제 원진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한남조숙적 상태, 이거를 봐야 되고, 또 어떤 그 태가불국을 꼭 보셔야 돼요. 태가불국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원진살 말고 이제 또 심리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육해가 있죠. 육해. 요거는 이제 원진살은 내부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뭐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는 딱 보더니 얘하고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원진이 붙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원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윗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원진이 되느냐, 아랫사람이 잘못해서 원진이 되느냐가 이제 이거잖아요. 자축 같은 좌우충이 되면은 추구 원진이 되잖아요. 이거는 윗사람이 잘못해서 아랫사람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미충이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잘못해서 윗사람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자축 그러면 이제 자를 남편으로 보고 축을 아내로 보죠. 그리고 자를 어른으로 보고 축을 아랫사람으로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모든 게 이제 배열 자체가 되게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육해살이라는 것은 직업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되게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회사라든가, 특히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육합을 사주에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되게 주류에 들어가요. 주류.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이가 좋아요. 서로가.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는 사이 좋죠. 그런데 공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천 때가 되면은 치열해지죠. 그게 바로 육회예요. 그 이전에, 육회가 일어나기 이전에 육합이잖아요. 육합이 상충되었을 때 육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합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평상시에 주류 세력으로서, 지도자로서 잘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상충이 와서 너가
너가 올라갈래? 내가 올라갈래? 너가 선택될래? 내가 선택될까에 대한 문제, 갈등적 요소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육체예요. 실력으로는 내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력도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올라가고 자기가 도태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축하해 하면은 이건 육회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분명히 아마 돈 봉투를 뿌렸을 거야. 아니면 분명히 저는 뭔가 좀 야로가 있어. 뭔가 내가 지금 저를 하지 못하는 뭔가 눈속임을 좀 했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발동이 되기 시작해요. 진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육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니까 인정을 하면 그냥 같이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올라가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사람이 인정하고 집에 가주면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찍어가지고 고소 고발을 해요. 그래서 꼭 소송에 들어가요. 육회살의 마지막은 소송이고요. 원진살의 마지막은 그냥 원한 관계지 소송은 안 일어나요. 되게 육회살을 가진 사람은 이제 육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육합은 아시죠? 육합이 자축, 인내, 묘술, 진유, 그렇죠? 진유, 그리고 사신. 여기에서 이제 상충이 오게 되면은 육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상충이 되었을 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요거도 뭐냐면 한난조섭이 안 맞았을 때. 한난조섭이 항상 이제 육회면 육회, 원진이면 원진을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한난조섭. 그리고 이런 거 육회 같은 경우는 육신으로 또 제극인을 또 참고해야 돼요. 요런 것들은. 제극인을 해야 되는데 제극인이 뭐예요? 한 사람은 높아지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육회하고 비슷해요. 육회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을 말하는 거고,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기고 지는 걸 말하는 거지. 거기는 심리적 요소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육회살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길 거냐, 내가 질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제극인을 참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생화육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길중에 대한 판단이든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기는 것과 이겨가지고 이긴 노획물, 뭔가 이익이 오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겼는데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됐으면 내가 저 사람 이긴 거야?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승복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와야 돼. 그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되 우호적으로 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경겁제를 이렇게 자기 오른팔 왼팔로 만들 줄 아는 게 이기는 거지. 이겼다고 했는데 원수가 됐어, 떠났어, 가서 경쟁자가 되거나 가서 적이 되어가지고 내 약점이나 갖다가 저거 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화국제를 통한 이제 승리,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화와 목금이라는 한남조섭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선생님 질문해도 되나요? 한 5분만 있다가 질문해 주세요. 자초하고 오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요거 끝내고 해도 되고, 혼잡이라는 게 있어요. 혼잡.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혼잡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혼잡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갑을이면 갑을,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되게 천간에 갑목이 있다, 을목이 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상하 갈등이 일어나죠. 상하 갈등. 이걸 텃세라고 하게 돼요. 텃세. 되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경쟁을 하는데,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뭐 상하라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저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하를 가르는 그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가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내가 많으니까 내가 상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실력에 따라서 상하를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회사에 가면 계급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개 이제 이렇게 그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그 같이 어떤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이게 월지에서 올라간 거라면 일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대개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불이든 병신이든 임기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을 때 나타나는 상하 갈등인데, 뭐 어떤 공을 내가 세웠네 못 세웠네, 실력이 네가 낫네 못 낫네, 무슨 나이가 네가 위네 아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텃세 하듯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갈등을 잠재우려면 밑에서 이제 국을 이루어야 돼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제 간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인묘가 이제 국이죠. 그리고 해묘라고 하는 삼합이 국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그 이제 갈등을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을 이루지 못하고 천간에 갑을이나 뭐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텃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 이제 요 중에서 5가지 중에서 내가 사주에 한 3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2개 정도 있으면 괜찮고요. 그래도 뭐 좀 그렇죠. 1개 정도 있으면 아주 애교예요. 아주 애교로 봐줘야 되고, 하나도 없으면 그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이 중에 한두 개는 있어도 돼요. 3개 이상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계두절각 아시죠? 계두절각. 특히 이제 일지의 계두절각을 이제 절지라고 해요. 절지. 자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절지에 앉아 있으면 좋다 나쁘다? 다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절에서 절지로 앉아 있는 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가령 뭐 춘하절인데 갑신, 을료, 추동절에, 추절에 뭐 신묘죠? 신묘, 경인, 이런 것들도 이제 계도절각이잖아요. 다. 위에서 상극하냐, 밑에서 상극하냐, 이게 뭐냐 그러면 밑에 건 환경이고 위에 건 자기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신이다 이러면
내가 신유술을 생이라면 값은 괜찮아요. 아주 나는 거기서 우수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수한 동자로 태어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는 절지. 내가 춘하절생인데 갑신이야. 이런 경우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괜찮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괜찮아. 이 사람이 남편 복이 없으면 애인 복이 있어. 남편한테 복이 없으면 직장 복이 있어. 직장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 있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무조건 안 좋다 그러면 안 되고 한 가지는 좋으시네요. 이거는 남편 복은 있으시네요. 비록 뭐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힘이 들어서 못 다니겠지만 남편 복은 있으시네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지 안 갔다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좀 아까 하신다고 했던 거. 원진하고 육회에서요. 네? 원진 육회에서 자축하고 오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상충되는 사람은 두 가지 다 같이 걸리는 되게 거예요. 이제 자축은 북극과 같잖아요. 자축이 보면은 자축이 방합도 되죠. 이 방합도 되잖아요, 그렇죠? 육합도 되죠. 배열도 되죠. 상충이 왔어요. 자, 뭘 볼 거예요? 되게 자축은 북극과 같아요. 자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처럼 오미나 인묘나 오미 뭐 이렇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저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육합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회는 여기서 이제 보지를 않아요. 대개 이제 방합이라고 하는 이제 환경, 그리고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부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보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오가 왔다 그러면 방합이 상충이냐, 육합이 상충이냐, 배열이 상충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자축원령은 되게 대인관계가 그렇게 막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북극에 가면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은 내 자체가 대인관계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갈등 관계가 뭐 이렇게 육합으로 일어나는 건 좀 없을 거다. 되게 방합으로 일어나니까 가족 간의 문제, 친한 사람들 간의 문제, 배열이 이제 문제니까 요것도 가까운 사람의 문제죠. 요건 이제 내부 사람들의 문제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가 다 들어있어요. 요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방합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합이라고 하는 환경은 내 직업도, 내 조직도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 가정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 환경도 될 수 있어요, 방합은. 그렇지만 배열은 내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배열은. 그렇지만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대인관계거든요. 자축은 뭐 됐어요? 땅 속이잖아요. 아직까지 사회로 나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성하게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이제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합은 저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미는 이제 이거는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미가 이제 자를 만난다거나 축을 만난다거나, 이것은 왕성한 활동 속에서 나타나니까 이건 방합이라는 것과 육합이라는 것과 배열이라는 것,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충됐으면 세 개 중에 어떤 게 나타날 거냐? 그거는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 환경을 뭐 혼자 사는데 뭐 원진이 일어나면 뭐 배열은 원진이잖아요. 혼자 사는데 무슨 원진이 일어나? 그렇죠? 결혼도 안 했어요. 이러면은 원진이라 그러면 웃었잖아요.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배열도 이제 월과 연이 이제 원진이냐, 월과 일이 원진이냐에 따라서 또 일과 시가 원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죠. 방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방합이 연월에 있느냐, 일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만약에 남자 사주가 방합이 연월에 있다. 그리고 이제 삼합이 시에 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뭐예요? 살림사는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조직에 가가지고 조직을 가족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기 가족 대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의 조직생활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삼합이 일시에 있어요. 그럼 가정에 돌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치열하게 자기 부인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치열하게 하죠. 모든 것을. 여자 사주는 괜찮아요. 여자 사주는 연월에 방합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 사주는 일시에 방합이 있어야 좋죠.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적이고 가정에 들어와서 편안해야지.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가지고 편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도 이제 여기서 이제 방합에 있거든요. 그 오미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 오미 자체가 이제 막 하지를 막 지났잖아요. 오미가. 요때는 이제 환경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에요. 이 환경은 정말 이 원진, 이 육해살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늘에서 장마철도 이때 들어오죠. 태풍도 이때 불죠. 억수같이 비가 오죠. 억수같이 뜨거워요. 그렇죠? 그 화염토조가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와서 열매가 이제 이렇게 물러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열매가 쪼그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열매가 쪼그라지는 걸 갖고 뭐라고 해요? 화다 금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오미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결국은 화가 다함으로 해서 수갈, 목분, 토조, 금소, 화가 다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거 뭐 치열한 경쟁.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신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유로 그냥 넘어가는 게, 신유로 넘어갔다는 건 경금이라는 결실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이기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미라고 하는 환경 자체는, 오미가 주는 그 의미는 굉장한 어떤 그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서 이제 오미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합의 상충이니까 내가 영역을 확장해라는 뜻이 있죠. 오미라고 하는 영역에서 저쪽 영역까지 확장해라. 영역을 넓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미가 아니고 오만 있다거나 자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영역 확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갈등이라고 그래요.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갈등이죠. 갈등인데 자축으로 되어 있거나 오미로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대개 이제 그 통섭이라고 해서 겸해야 돼요. 내가 이 영역에 지금까지 내가 부천시에서 영역을 했었는데 지금 광명시까지 넓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종로구에 있었는데 이제 중구하고 이제 저쪽까지 동대문까지 내가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합에 대한 상충이에요. 그 오미라고 하는 환경은 연구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연구 환경이에요. 연구 환경인데 자축도 뭐예요? 연구 환경이죠. 기술적 연구냐, 그 창작구역이냐, 창의구역이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는 기술적으로만 신경 쓰고 기술 환경에서 이제 좀 말과 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문적 환경까지 네가 넓혀야 된다. 왜? 경쟁을 이기려면 5 미만 가지고는 안 된다. 5 미라고는 요영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자유 질문. 예. 선생님 아까 혼잡 말씀하실 때 그 텃세 말씀하셨어요. 텃세. 네, 그 주체가 누군지. 월지가 그러니까 그 뭐지 혼잡되어 있는 그 사람이 텃세를 하는 건지 텃세를 당하는 건지. 텃세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음양 말 그대로 양이라고 했죠. 양이. 그 양이가 예를 들어서 텃세를 하는 사람은 근엄하겠죠. 텃세 당하는 사람은 근역하겠죠. 그리고 이제 텃세를 하지만은 이제 뭐 재생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명분 있는 텃세예요. 그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얘가 텃세를 하면 왜 하는가? 그게 이제 뭐 예를 60이면은 재생권을 받느냐, 식신이 만약에 텃세하는 거다 그러면 식신이가 이제 비견의 생을 받느냐? 급제하고 이렇게 이제 비견하고 있으면 얘가 비견이 텃세하냐, 급제가 텃세하냐는 일단 근황으로 보고요. 근황의 기준은 월지가 가장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 갑을인데 갑을은 인묘고 갑은 인묘지만 을은 뭐예요? 묘진이잖아요. 묘진이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그 사람들이 그냥 텃세라고 하는 거. 텃세라고 하니까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내가 내한테 텃세하는 거야. 내가 육신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대개 이제 이렇게 텃세를 당하는 거는 일단 계절을 잃은 사람이에요. 사업인데 내가 해저축에 있다든가, 대운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겨울이 없다든가, 계절을 잃은 사람, 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텃세를 당하는 거죠. 텃세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경우 대개 이제 이렇게 보면 아주 근으로 한 사람. 가령 이제 관인상생이 되었다 그러면 관인상생은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을 이제 도식을 하거나 상견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관을 지키기 위한 명분 있는 짓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관의 생을 받지 않는 인성이 근으로만 튼튼해. 그런데 그걸로 갖다가 식신 상관을 갖다가 상진시키거나 도식했어. 그거는 인성이라고 하는 아직이에요. 자기 아직이 내 행동을 쓰는 것 같은데 인성도 나의 행위고 식상도 나의 행위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나의 지적 행위, 식상이라고 하는 나의 행동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강하면 가령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다. 계획은 큰데 꿈은 큰데 뭐 행동이 약하죠. 행동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동이 안 나오니까 이제 또 뭐야 마음이 아프죠. 내가 꿈은 내가 100억이 되는 게 꿈인데 이건 내가 돈 1억도 없는 사람. 인성은 약한데 식상은 또 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가서 일은 했는데 인성이 없으니까 저거 되겠죠. 미천이 좀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낮아지니까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남들과 보다가 우위에 쓸 수 없고 결국은 뭐야? 밑으로 들어가 있대요. 왜? 인성이 약하니까 내 가치가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성과 식상은 결국 뭐 일간을 보는 기준이잖아요. 일간을 보는 데는 일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인성을 보고 식상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지 뭐 일간을 기준으로 뭐를 보는 게 아니고 일간을 생내주는 인성이 있는가 일간이 생을 해주는 식상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간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대처 능력을 본 거잖아요. 일간의 처세술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방어 능력이나 공격 능력이나 그 일간의 그 대처 능력이 어떤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고자 하는 부냐,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월지에서 일어나, 일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일간은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일간이 왜 필요하냐? 격국을 일엄짓기 위해서, 사주 일엄짓기 위해서 일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간이 안 중요한 건 아니셔도, 일간이 중요한 이유는, 일간을 보는 이유는 그 일간은 그 사지의 주인이니까 봐야죠. 일간은 그 사지의 주인이니까 봐야 되는데, 그 일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월지를 배반하는, 관을 배반하는, 나는 집에서 훌륭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가정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나가서 관을 쳤어, 법을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훌륭한 가장이 안전하지 못하겠죠. 그 일간의 처세가 그런 거예요. 일간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정관격인데 근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황하다거나, 그렇죠? 평관격이면은 근황하라 그랬는데 근황하지 못하다거나, 그래서 맨날 과중과릇이 달리거나, 정관격이 인성으로 왕하라 그랬지 누가 근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을 맨날 그 직장 그 상사들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를 우습게 알고, 뭐 회사, 그러니까 자꾸 이제 회사가 그냥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상사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옮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간의 처세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자월령 같은 경우에 추우니까 병화로 용신하라 그랬어요. 조우용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일간한테 좋은 거예요. 추우니까 그 일간한테 좋은 거예요. 원래 해자월령 뭐 무토로 용해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가치,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내가 무토에다가 저장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병화가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년에 지을 농사를, 종자를 모아놨는데 종자에 싹이 난 거잖아요. 병화는 싹이 나버리게 만들잖아요. 감자 싹이 그냥 봄도 하는데 다 나서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토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고 결국은 무슨 작용이에요? 냉동작용하는 거죠. 그 이듬해까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역할이 이제 무토 역할이거든요. 자축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해자월령 응결하는 시기라는 뜻이죠. 응결하는 시대. 응결을 해야 해자에 가서 이제 풀거든요. 해빙을 하잖아요. 해빙은 뭐예요? 자축서 동지가 지나야 해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축월령에는 병화를 써야 돼요. 왜? 녹여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해자월령은 뭐예요? 농사를 지을 종자를 보관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근데 똑같이 병화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우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가령은 이제 사오미, 그러면 사오월령은 뭐예요? 그때 목이 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우를 용신은 개수를 써야 돼요. 경금개수를 써야 돼요. 경금개수를. 그런데 이쪽으로 오미로 넘어와 버리면 임수를 써야 돼요. 오미월령이 개수를 쓰면 목부는 지킬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경험은 지킬 수 있지만 금수가 되어버렸죠. 금수를 못 지켜요. 개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없어요. 농사 지어놨는데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다 쭈그러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떨어졌는데 내 미래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뭐예요? 내 미래죠. 그 자식이 잘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수가 됐다 그러면 내 미래가 없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게 임수거든요. 근데 임수가 사오에 왔다 그러면 그거는 다 쓸 수는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금으로 금생수가 됐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우박 내리는 거예요. 한여름에 우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제일주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1순위가 과조예요. 4, 5 원령의 과조. 4, 5, 2 원령의 과조는 안전을 추구해요. 흔히 그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아요.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4, 5, 2의 과조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해자 축의 가조는 정말해서 과조가 금만순형은 움직이지 않으려고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단점이지만 해자 축의 과조가 되면 화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일찍 움직이죠. 겨울인데 겨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름인 줄 알고 봄인 줄 알고 이 담장에 그 개나리 있고 일찍 피듯이 사회에 나가요. 고등학생이 사회에 나간 거야. 돈 벌러 나간 거야. 그러면 얘가 소년 가정이거나 이탈, 그러니까 탈선했거나 아니면 아주 신동으로서 흥흥목탕해가지고 김연아나 뭐 소년제처럼 이렇게 특화돼서 나갔거나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얘가 소년 가정이냐, 얘가 탈선한 놈이냐, 얘가 재주가 좋은 놈이냐, 이거는 이제 또 가조에서 뭘 또 봐야 되고 격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조가 되면은 되게 좋지 않죠. 과조가 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해자 원령의 무토가 맞다 그랬는데 대운이 순행으로 간다 그러면 어차피 병화가 필요하니까 병화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해자와 가축으로 나눠가지고 해야 될 일이 해자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응결이잖아요. 응결을 해야 되는데 병화는 응결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주동절에는 병화가 오면은 병화는 사실 360일이 병화가 용신이에요. 병화는 1년 내내 필요해요. 그리고 월지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간한테는 거의 1년 내내 필요해요. 일간한테는. 그렇지만 그게 자연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연에는. 그러니까 이 무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에서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치를 지키려면 내가 그동안에 60, 70 살아오면서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가치, 업적, 뭐 스펙, 경험과 경력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무토가 있어야죠. 그 못 쓰려면 병화가 있어야죠. 일간한테는 좋아요. 일간한테는. 신진술월에 그래 병화가 있으면은 목이 있다. 목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신진수 지금 가을이죠. 나무를 키워야 될 계절이에요? 아니죠. 일간의 입장에서는 병화가 목을 키워줘야 사람한테 온정을 베푸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온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건 일간 입장이죠. 자연에서는 열매를 막 따고 이제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나무 지금 키워서 어떡합니까? 자연의 이치에서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그 안위를 생각하느냐, 자연의 이치를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구체적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 구체적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병화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목을 키운다 안 키운다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인간성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는 목을 병화는 있는데 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 없어서 목 키운 애가 아니고 키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온정을 베풀어야 될 사람인데 안 베푼다예요. 명리학은 냉정해요. 무토가 기토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뭘로부터? 네, 가장 이제 일이 임수죠. 임수로부터 이제 임수가 뭐죠? 이때는
임수가 천재지변, 외부에서 불어오는 외풍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토에서부터 기토를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무토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있다고 해서 기토가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단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복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업을 망했는데 복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토가 없으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무토가 있어요. 기토가 없어요. 그러면 지켜줘야 될 기토가 없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보호자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하죠. 안 해요.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안 지켜줬대. 무토는 병화로부터도 병화를 가려서 목도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임수를 막아서 신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재물을 구해야 된다고요. 병화를 막아서 사람을 구해야 돼요. 사람을 지켜야 될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내 가족 지켜야죠. 그렇죠? 내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무토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무토가 뭐 기토가 없으니까 나는 뭐 지킬 게 없는데 그거 안 해요.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당신이 외면하고 있구나. 이래요. 나는 법 없이 산다 이래요. 법 없이 산다? 그 법 없이 산다는 얘기는 남을 하나도 자기는 남을 해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왜?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무토는 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라고 그랬지 누구 법 없이 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켜줘야 돼.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기 의무를 안 하고 나는 법 없어서 산다 그러면 안 되죠. 국민의 4대의 의무 있죠?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의무를 다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지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듯이 우리 명리를 보면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내가 안 되는 거는 네 탓이라 그러는 사람들, 특히 병화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당신을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병화만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화가 봐요. 조화를 봐야 돼요. 조화가 맞지 않고 병화가 이제 있을 때 이제 그렇다는 뜻이고 대개 이제 보면은 병화가 할 일이 많잖아요. 보호자잖아요. 을목의 보호자 특히 을목의 보호자라는 얘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거 없이 다 키운다는 뜻이에요. 저 임수는 뭐예요? 정화는 뭐예요? 정화는 쓸 놈 못 쓸 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쓸 놈만 뽑아 쓰잖아. 쓸 놈만 뽑아 쓰는 것과 쓸 놈 못 쓸 놈 도둑놈 잡풀 보리 쌀 다 키우는 게 병화라고. 그런데 병화가 목이 없어. 그럼 뭐 자기 할 일 안 하는 거죠. 키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안 한 거예요. 자기 할 일 안 한 거예요. 근데 병화가 있으면 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사주를 볼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칙은 일단 세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저걸 해야 돼요. 우리 사주들이 대개 보면 신태왕한 사주들 있죠. 신태왕한 사람들. 비견겁제로 왕하고 인상으로 왕하고 금으로 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토다. 그런데 병화로도 생을 받고 있고 이제 뭐 근도 있고 이제 또 비견도 있고 이렇다 쳐. 그런데 금이 왔어. 설계하는 운이 왔어. 혹은 사운이 왔어. 그러면요 그 운 앞에서는 전부 신태약이에요. 이 왕하니까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리는 무조건 신태약이에요.
임상을 해보면은 이론하고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배운 이론대로 하면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상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해요. 이게 양이가 있다는 것이 이 거음을 이제 양쪽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양이라는 뜻이 음양이라는 뜻이에요. 음양. 이게 음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나? 이 음양이라는 뜻이에요. 음양. 그래서 양쪽으로 다 봐야 돼요. 양쪽으로 다 보는데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보려고 하면서 조화를 봐야 되잖아요. 조화, 조우. 기후의 조화, 이제 뭐 태가불급의 조화. 태가불급의 조화는 뭘로 맞추죠? 유용지신, 업부용신으로 맞추죠. 수화의 조화는 뭘로 맞춰요? 그걸 수화의 조화를 맞추는 걸 조우용신이라고 해요. 목금의 조화를 맞추는 걸 업부용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저게 아니라 기후를 맞추는 것은 조우용신, 태가불급을 맞추는 것은 업부용신. 이걸 합쳐서 유용지신이라고 해요. 유용지신. 그래서 유용지신이란 말이 용신이란 말인데, 용신이란 말이 이제 사령용신, 당용용신이 아닌 내 삶이 잘못되니까 삐뚤어지고 이지러진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 내가 대원에서 유용지신이 왔어요. 필요한 게 왔어. 나는 막 목이 많아서 화로 빼낼 건가, 이걸 금으로다가 억눌려 잘라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좀 절지가 필요한데 금이 왔어. 그러면 그 금이 오면 그 금이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행위로 해야 돼. 절지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잖아요. 내가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해요. 왜? 그 안에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그동안에 엮여왔던 인간관계들이 들어있고 그 배신과 배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가 있느냐 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화가 있다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지만 수화가 없는 절제는 뭐예요? 인간관계 단절이에요. 정말 배신 배반이에요. 물론 수화가 있다고 해서 배신 배반은 아닌 건 아니에요. 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절제가 있고 수화가 없는 긍긍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인간관계 배신 배반이에요. 이유 없이.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용지신이에요. 유용지신.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유용지신을 쓰는 사람이 10에서 한 2명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용지신이 온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용신운이 딱 오면은 사람이 뭐가 생겨요? 이루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결국은 뭐예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죠. 용신 후에 그동안에는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욕심 없이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용신운이 오니까 갑자기 뭔가 이루고 싶은 거야. 갑자기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용신운이라면 된다 이러고 하는데 용신운이 들어오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 그래 그 희망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네. 지금.